네, 간밤에 미국 증시 이슈부터 국내 증시 전략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전략가들 오늘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부터 볼 텐데요. 미국 증시와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 또 국내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미 증시를 이끄는 요소. 경제 연착륙 기대감과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거기다 이제 엔비디아까지 돌아오면서 네, 정말 미증시는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어제도 사실 다우존스하고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했지만 네. 이제 속도는 좀 약간 좀 느려졌어요. 이걸 보면서 저희가 한 2주 전에 얘기했던 9월 징크스 불안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9월 징크스는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 이제 봉인 해제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 기저에는 일단은 지난주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근데 50bp B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점도표가 나온 것을 보시면은 2024년 말까지는 한 4.375%, 한 두 번 50bp를 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5년 말까지는 3.375%까지 지금 하향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이 실시가 가능하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좀 안정적인 그런 매크로 상황을 좀 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9월 초에 시작됐을 때 저희가 리스크가 몇 개가 있었어요. 경기 침체 공포, 그다음에 AI 과잉 생산론, 엔캐리 청산, 9월 징크스까지 이런 테일 리스크들의 어떤 불안감들이 결국은 지난주와 이제 이번 주를 통해서 경기 지표 발표에 따라서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업종별로 봐도 한쪽에서는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IT라는 업종이 있을 거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 소비 확대, 수혜주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양쪽이 사실은 번갈아 가면서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이상적인 지금 형태의 어떤 지수 상승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빅스 지수도 보면은 지금 이미 한 14까지, 15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지금 안정화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페드와치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점도표에 따라서 지금 연말까지 예상을 하기에는 한 11월 7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도 25bp 인하 가능성보다 50bp B컷에 더 무게를 둘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시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안정돼 있는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통화 완화 정책을 기반으로 그다음에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받쳐주면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증시는 속도 조절을 좀 나서고 있지만 그래도 양호한 평가를 해주고 계시네요. 특히 반도체와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좀 번갈아가며 상승을 하면서 미증시를 당분간 더 이끌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미국에서 FOMC 9월에 B컷을 단행을 한 이후에 앞으로의 그 향방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소비자 신뢰지수가 3년 내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경제에 만만치 않다라는 반응을 받았는데요. 미국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좀 엿본다면 앞으로 남은 그 금리 결정들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점도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이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라면은 이렇게 가겠다라는 사실 이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결국은 과연 이제 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지 쉽게 해서 이제 경제에 대한 이제 전망이 되게 이제 강해질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이미 이제 연준이 점도표와 마찬가지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사실은 기존에 한 2.1%에서 2%로 좀 약간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PCE 지수 전망도 2.6%에서 한 2.3%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반면에 실업률 전망치는 4%에서 4.4%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나오자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경기가 안정화되는 그런 분위기야. 이것은 조금 더 불안해진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파월 의장도 그렇고 옐렌 재무장관도 얘기했듯이 일단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지금 안정화된 거고요. 그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가 4.4% 이 정도 전망치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9월 실업률은 4.2%가 나왔거든요. 8월 그 실업률은 4.2%가 나왔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얘기한 게 이 정도 수준은 역사적으로는 되게 낮은 수준이다. 실업률이. 그리고
뭐 경제학에서 얘기하듯이 한 5% 이내 정도면은 완전 고용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국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지금 경기 안정을 바탕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강세라는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고요. 이것에 따라서 2025년까지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실시를 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연준의 정책을 얘기할 때 항상 이제 필립스 곡선을 얘기하거든요. 한쪽에서는 이제 실업률,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놓고 양쪽의 조합이 어디가 가장 좋은 조합이 미국 경제를 탄탄한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표를 보여주는 것인데 최근 들어서 지금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2%, 그다음에 실업률은 4% 조합을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은 이번에 이제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하듯이 기준금리의 인하라는 것은 기존의 기준금리와 그다음에 시장이 갖고 있는 불균형이죠. 이 불균형을 정상화한다 또는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그 시기가 계속 2025년까지 가기 때문에 딱히 지금 여기에서 실업률이라든지 어떤 경기 변수주 중에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만 않는다면은 네. 해당 점도표대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경기 안정을 바탕으로 인플레이션 둔화와 노동시장 강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미국 시장은 예상대로 그리고 점도표대로만 잘 간다면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조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가 문제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비컷을 네. 단행하면서 얘기 나온 게 경제가 불황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비컷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이제 소수 의견들이 많아요. 불안감이 그런데, 있었는데. 네. 사실은 50bp 비컷을 한 것은 2008년 서브프라임이라든지 아니면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단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시면은 경제 불황이 덮친 후에 비컷을 단행했어요. 그러니까 비컷을 단행해서 경제 불황이 온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선후가 틀리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러한 그 데이터를 갖고 이번 비컷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저는 좀 약간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예. 자, 이번에 그 50bp의 금리 인하 비컷을 단행한 것에 대해서 경기 우려감을 좀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예전의 통계를 봤을 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비컷을 단행한 적은 있어도 비컷 그쵸.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는 없다. 네. 이런 거 봤을 때 나쁘진 않네요. 그럼요. 예. 자, 그러면 주도주들의 좀 부활 네. 좀 살펴볼까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네. 있겠습니다. 먼저 반응을 한 테슬라부터 보겠습니다. 250달러를 회복을 하면서 너무나 다행히 국내 네. 2차 전지주들이 반응을 맞습니다. 보였습니다. 어제 줄줄이 이어진 에코프로 등의 2차 전지주의 상승, 현재 그 회복을 더 기대해도 될까라는 물음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할 수 있으세요? 일단 테슬라는 좀 퀘스천 마크고요. 반면에 국내 2차 전지 산업은 조금 이제 기대감을 좀 조금씩 가져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 연초부터 악재가 계속 있었어요. 무슨 뭐 중국에서 뭐 판매량 저하라든지 전반적인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이제 점유율 저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나온 게 다른 게 아니라 일단은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출시가 판매량을 더 이제 증가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3분기 인도량이 한 46만 대로 예상을 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4%, 전년 대비해서 6%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펀더멘탈 계산보다는 일단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더 큰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골드만삭스는 한 230달러, 250달러를 아직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이제 8월 달에 310달러를 제시했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개선을 아직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테슬라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미국 내 전기차 산업에 대한 펀더멘탈이 좀 개선되는 느낌에 조금 더 좀 무게를 두고 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단 현대차하고 GM이 이제 전기차 생산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비아노 폭스바겐이 합작 공장 이제 가동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024년 말, 올해 말이고 내년 말 두 번 합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이제 미국 공장 가동도 시작하거든요. 그다음에 삼성 SDI도 지금 미국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요. 포드도 지금 소형차 생산 라인 이제 증설을 이제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존하고 좀 틀리게 미국 내에서 죄송합니다. 네.
네. 미국 모기매입니다. 전기차 생각하면 미국 내에서 전기차 산업에 대한 인프라 확대가 지금 계속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겐 유리하게 전개될 걸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기대감을 좀 조금씩 가져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와 같이 2차 전지 생산업체 위주로 좀 매출이 당장 나올 수 있는 쪽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소부장 쪽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예. 그럼 미국의 테슬라보다는 국내의 2차 전지주들을 더 우호적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 한 가지 더 볼게요. 독일 전기차 보조금 부활도 2차 전지주에 좀 더 긍정적이라고 예상을 하던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 K배터리의 투자 매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좀 종목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럼 2차 전지 국내 종목들 가운데 어떤 쪽을 좀 더 우세하게 보면 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먼저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소부장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재고량이 너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게 소진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당장 실적은 아마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SK 이노베이션 같이 SK 오늘 이제 보유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이 조금 더 매출을 당장 끄집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먼저 시장에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에코라든지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에코포로 머티리얼스 뭐 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쪽 소부장 업체 쪽은 사실 이미 이 그 대형 업체죠. 업체 쪽에서 먼저 실적이 나와야 그다음에 실적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네. 국내 2차 전지주를 얘기하면 참 목이 메일 수 있죠. 네. 근데 테슬라보다도 국내 2차 전지주를 조금 더 양호하게 보는 경향을 오늘 분석 들었고요. 이어서 엔비디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사실 S&P 500 지수를 이끈 건 이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엔비디아가 장중 120달러를 다시 탈환하면서 오늘 엔비디아 관련주들 국내에서 또 어떻게 작용하는가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뭐 붕괴다 이런 것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안 드리고 기간 조정을 가고 있다. 특히 이제 AI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해소될 것이다. 왜냐하면 AI 산업에 지금 인프라를 까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생산과 수요가 어느 정도 불균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AI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해소는 이제 뭐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는 계속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 오늘 블랙웰이 이제 계속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3분기, 4분기 때 인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쪽에 이제 첫 번째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나오는 게 시장에서 계속 지금 AI 산업에 대한 투자 협정이라든지 투자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블랙록 자산운용사가 거의 50조, 60조에 육박하는 AI 데이터 센터 펀드를 만들겠다, 뭐 모집을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전반적인 지금 AI 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다시 또 가속화되는 단계로 좀 들어왔다. 이 두 가지를 본다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이제 단계에 있죠. 지금 이제 기간 조정 단계에 있다고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음 단계를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리서치 하우스들이 150달러 컨센서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150 유지. 네, 150달러 유지. 예. 지난번 같이 이제 AI 과잉 생산 얘기가 나와도 150달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아마 이 컨센서스가 더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 갖고 저는 일단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이제 AI 밸류 체인은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향후 매출과 수익이 이제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엔비디아 걱정은 크게 할 게 없다라는 분석으로 들리네요. 사실 얼마 전까지 이원수 대표님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기간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꺼지고 뭐 여기서 이제 무너지고 붕괴가 아니라 기간 조정 이후에 상승을 얘기한 이유는
차세대 AI 칩도 잘 나간다. 블랙웰의 대량 생산에 대한 기대감 이번에 확인을 했고요. 과잉 생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150를 유지하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엔비디아는 계속 들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네요. 사실 모건 스탠리의 긍정적인 엔비디아의 보고서를 보고 야속하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유독 한국 반도체만 왜 이렇게 냉랭한 것이냐라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번에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IB 투자은행, HSBC도 반도체 업황 둔화 등을 이유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특히 글로벌 IB들이 한국 반도체에 대해 비관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이탈. 자, 이탈돼서 지금 멘탈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이탈도 심각합니다. 당분간 그럼 K 반도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잘 보시면은 사실 이제 매도 의견이라든지 목표 주가를 하향한 것은 사실 레거시 반도체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회사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AI 제품과 그다음에 파운더리 쪽으로 사실 옮겨가고 있거든요. 제조 쪽에서는 파운더리 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한국의 사실 반도체 시장이죠. 삼성전자 같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술적으로 AI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좀 투자가 될 의구심이 많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파운더리가 사실 또 약점이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레거시 반도체 회사 중에서 삼성전자가 목표가 될 수 있겠고요. SK 하이닉스도 사실은 파운더리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HBM 쪽에서만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치를 본다면은 HBM만 갖고 움직이기에는 쉽지가 않다라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지금 뭐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산업 재편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일단은 글로벌 전체적인 반도체 산업의 어떤 재편 과정에서 약간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조금씩 좀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일단 큰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하고 저는 SK 하이닉스는 조금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라든지 이제 하나마이크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이 AI 반도체 쪽을 만드는 쪽은 그래도 한쪽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매도세에서 본다면 사실 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가 기술적으로 지금 문제가 지금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납품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에서도 TSMC 쪽의 기술적인 신뢰 수준을 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도 지금 아직 명확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가장 지금 글로벌 산업 재편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의 어떤 구조조정론 이런 부분까지 한번 감안을 한다면은 저는 국내 이제 반도체 산업은 분명히 미국의 반도체 산업하고 동조화되는 데는 문제는 없다. 하지만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이 조금 더 회사들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측면에서 본다면 아니면 글로벌 산업의 재편 과정을 본다면은 조금 차별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동조화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빨리 볼까요? 저희 전략으로 사실 그 반도체와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 반도체와 금리 인하 수혜주를 계속 얘기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는 이번에 중국에서 발표한 또 금리 인하와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더불어서 더 갈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업종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저는 기대감이 좀 크다. 왜냐하면은 중국 어제하고 이제 전일 월요일까지 이틀 동안에 걸쳐서 진짜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통화 정책이 물론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이게 가능해졌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는데 중국만 내리게 되면 이제 환율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미국이 해결해줬기 때문에 강력한 통화 정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정부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교체 수요 보조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재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공장의 설비까지 지금 이 교체 수요 지금 지원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맞물릴 경우에는 중국은 되게 강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멘텀이 한국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짧게 이제 본다면은 중국이 이제 없는 분야를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반도체라든지 특히 이제 경쟁력이 높은 화장품이라든지
K엔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중국이 보다 되게 경쟁력이 좋은 제품들을 수출할 수 쪽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중국이 과잉 생산을 하고 있는데 중국 내 수요가 높아지면서 중국이 이제 해외로 수출하던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메꿔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가장 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기초 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죠. 여기까지 합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이번에 한번 통화 정책을 통한 아마 성장 모멘텀은 국내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가 자 미국과 더불어서 이제 중국까지 확대가 중국까지, 됐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 금투세 토론이 있었습니다. 가장 관심을 받은 건 인버스 망언입니다. 예. 이렇게 주식시장 하락이 나타나면 어떡하냐라는 그 질문에 하락을 예상하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자, 관련해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상쇄되는 분위기인데 국내 전략 좀 세워 주실까요? 관련해서? 네, 일단 뭐 금투세 얘기는 뭐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일단 이 법안을 폐지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시행을 한 번 더 연기한 다음에 시장에 맞춰주자. 왜냐하면 결국 금투세가 시행된다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전업투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일임을 맡기는 이제 고액 자산가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사실 투자가 줄어든다면 결국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무조건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수혜를 보고 뭐 이런 문제를 갖고 따지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시장을 어떻게 좀 부양시키는지 측면에서 일단 한번 유예를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세력 간의 리더십 간에 조금 더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요. 네. 자, 전략 면에서 앞서서 그 업종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거대로 좀 전략들을 세우면 되겠네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금리 인하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들을 좀 더 보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완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는 미국 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오늘도 성공투자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